이번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설의 만화 드래곤볼은 향후 50년 동안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3월 1일 소년 만화의 거장이자 만화가 토리야마 아키라쌤이 급성 경막하혈종에 의해 영면했고, 이어 그 사실을 주식회사 캡슐 코퍼레이션이 발표했었는데요. 그렇게 당시 아키라쌤의 소식을 전한 코퍼레이션의 사장은 현재 드래곤볼 시리즈의 총괄 프로듀서인 이오쿠 아키오로서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향후 드래곤볼에 관한 글로벌 전략과 드래곤볼 다이마의 탄생 비화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연재 40주년 기념작 드래곤볼 다이마가 탄생할 수 있던 배경과 약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에 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래곤볼의 새로운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즉 다이마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6년 전 드래곤볼 슈퍼히어로 제작 당시 영화와는 또 다른 전개의 시리즈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건데요. 더불어 당시에는 슈퍼히어로 영화도 제작 중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에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깊이 관여하시기보다는 가볍게 살펴봐주는 바람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어 이오쿠의 생각을 접하게 된 당시의 토리야마 아키라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길 바랬고, 이어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결국 대부분의 제작을 지원, 나아가 대막에는 어떤 장소인가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여러 아이디어가 생겨나 다이마의 세계관이 굳어졌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처럼 처음으로 다이마가 탄생할 수 있는 비화가 공개된 가운데 이어 다음 질문을 통해 다이마의 제작 의도가 밝혀졌고, 당시 제작 의도를 들어보면 먼저 의식한 것은 어른이 되어 아이가 있는 30대 초반 이상의 세대였다 합니다.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서 가닥을 잡았고, 이어 그들은 어렸을 적 드래곤볼 GT를 보던 세대임을 강조한 건데요. 그렇게 드래곤볼 GT 같은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이번 다이마 제작 방향의 큰 기틀이 되어주었고, 더 넓은 층이 시청할 수 있는 게 이번 작품의 큰 주제임도 알려주었습니다. 나아가 501행 전부가 작아진 것은 아키라 쌤이 생각해주셨고, 이어 GT는 그랜드 투어링, 즉 장대한 여행이라는 의미와 주제를 담고 있어 다이마 또한 GT의 영감을 받아 대마계의 모험을 생각할 수 있던 건데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드래곤볼 슈퍼의 오공은 점점 강함을 추구하는 흐름이지만, 반대로 다이마 오공은 여의봉을 통한 액션신 전투를 통해 슈퍼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제작자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질문에선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정말 중요할 수 있는 다이마의 위치를 묻게 되었고, 이어 그 답변으로는 다이마가 드래곤볼에서 어떤 위치의 작품일까 궁금하시겠지만 드래곤볼의 다양한 연결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모르더라도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연결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어 노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 부분들도 보여주려 한다며 드래곤볼 세계관이 어느 지점에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한 건데요. 더불어 선생님 안에는 드래곤볼의 세계가 확고히 존재하기 때문에 작품마다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억지로 설정을 만들고 있지 않기에 드래곤볼 세계관 연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원작 만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애니메이션인 만큼 만화처럼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들 연출도 꽤 의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이마는 드래곤볼의 드래곤볼 다음을 유지하면서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며 보다 도전적인 작품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전부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이어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래곤볼 향후 전개 방향의 물음에는 월드와이드한 동시 전개도 생각하고 있다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은 금방 준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잘 전개해 나가고 싶다는 희망적인 목표도 들려주었습니다. 나아가 더 넓혀가겠다는 의미는 드래곤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거라며 앞으로 50년 이상 사랑받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는 계획도 알려주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드래곤볼 다이마는 2월 28일 방송으로 마지막 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두근거림의 전개가 기다리고 있다며 모두에게 부응할 수 있는 액션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까지 이번 다이마의 클라이맥스를 강조했는데요.
그렇게 28호서 완결되는 드래곤볼 다이마를 통해 현재 캡슐 코퍼레이션 대표 이오쿠 씨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었고, 그 안에는 드래곤볼 다이마의 탄생 비화와 제작 의도 등 현재 제작진이 갖고 있는 드래곤볼 세계관의 연결성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애니메이션 다이마는 아키라쌤의 참여 비중도 상당히 높은 작품이며 부모와 자식이 함께 보는 것을 목표로 한 최종 기획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현재 펼쳐지고 있는 마계에서의 전투가 끝이 나도 드래곤볼의 이야기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제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의 현재 상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점프 페스타에서 2025년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부스가 공개되었고, 이어 작년 3월 이후 무기한 휴재에 들어간 슈퍼가 마침내 백사화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먼저 이번에 공개된 드래곤볼 슈퍼는 아쉽게도 오공과 베지터의 이야기가 아닌 오천과 트랭크스의 내용으로서 시점은 슈퍼 히어로 편 이전이었는데요. 때문에 이번 연재의 주된 이야기는 오천과 트랭크스가 어떻게 히어로 활동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으로서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104화 선공개 스케치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104화는 특별편으로서 오천과 트랭크스가 TV를 통해 슈퍼 히어로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듯이 오천과 트랭크스가 사이어인엑스가 되려 했던 이야기가 전개되며 다소 아쉬운 연재 소식으로 돌아온 건데요. 나아가 더욱 아쉬운 점은 이번 특별편 이후 드래곤볼 슈퍼가 또 다시 무기한 휴재에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드래곤볼 다이마 완결 이후 어쩌면 손오공의 이야기는 당분간 볼 수 없어 새로운 제작 돌입을 위한 휴식기의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드래곤볼 슈퍼는 파괴신 비루스 편부터 그래노라 편까지 오공과 베지터가 슈퍼의 시리즈의 주인공으로서 이야기가 전개되었지만, 슈퍼 히어로 편 이후 비스트 오반과 리부트된 브로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드래곤볼 슈퍼가 연재된다면 오반과 브로리의 전투신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앞선 인터뷰에서 드래곤볼 슈퍼의 오공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무의식의 극기의 정밀도를 끌어올려 블랙 프리저와 마지막 결전을 펼쳐야 하는 에피소드만이 남겨지게 된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드래곤볼 슈퍼이지만 블랙 프리저 편 에피소드는 여전히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드래곤볼의 수장 아키오 이오쿠 씨가 밝힌 것처럼 드래곤볼은 향후 10년 동안 시리즈에 더 많은 모험을 제작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무의식의 극기오공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래곤볼 다이마의 완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과연 막의 모험 이후 파괴신 비루스가 등장하는 떡밥이 공개되며 드래곤볼의 세계관의 연결성을 강조한 것처럼 다이마와 슈퍼의 세계관이 이어질지는 이번 오공과 고마의 최종 결전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